김건희 씨는 금 거북이를 받자 직접 뜯어봤고 축하 카드를 보고는 고맙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금 거북이를 받은 김건희 씨의 반응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주 금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주고 인사청탁하신 적 있습니까? 적격성 보고서 전달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30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정모 이사장과 함께 김건희 씨를 만나 금거북이를 건넸다면서 전달 경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당시 김건희 씨 반응에 대해 내가 준 선물을 뜯어봤고 함께 건넨 당선 축하 카드를 보고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6개월 전이어서 인사와 무관한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전달 시점을 윤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4월 26일로 특정해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카드에 날짜가 2022년 5월로 적혀 있었고 관계자들도 전달 시점에 대해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쯤 지난 6월 3일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격성 검토서를 김건희 씨에게 건넸고 일주일 뒤 핵심 실세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락을 받아 국가교육위원 구성에 대해 의논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네진 금거북이는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 금고에서 발견됐는데 특검이 재차 찾아갔을 땐 함께 있던 축하 카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부총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그중 하나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걸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건 밤 9시 57분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0분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에 반대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말리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말씀 반려해 보라고 하셨던. 그러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려달라고 부탁해 말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최 전 부총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 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집무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형식을 못 갖추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안 특검이 검사들의 혐의를 수사하게 됐는데 오늘 첫 출근길에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유란 기자입니다.
상설특검을 이끌게 된 안권섭 변호사가 출근길에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상설특검 후보자 중 안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무혐의 사건 외압 의혹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선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어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특검 수사로 다른 정황이 드러날지 관건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의 경우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대검찰청 수사 보고서에서 노동청의 압수수색 내용이 빠지게 된 경위가 핵심입니다. 앞서 JTBC 취재 결과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고 실제 두 차례 수사 보고서에서도 압수수색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1차, 2차 보고서에 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뺐고 그거는 주임검사로부터 어미준 청장이 그렇게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명백히 들었습니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을 포함해 최대 60여 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부천 전통시장 사고에 이어서 페달 5조작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버스가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양빈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SUV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앞 차량을 추돌합니다. 이 버스,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질주했습니다.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 세대, 사다리차 한 대와 잇따라 부딪혔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류장에 정차하던 또 다른 버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난 차량을 보니까 뒷차가 앞쪽 유리가 많이 파손되었더라고요. 운전하신 분 쪽에가 더 많이 유리문이 파손된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중상 4명, 경상 10명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도 옆인데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운전기사가 밟은 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페달 5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사흘 전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창고에서 난 불이 완진됐다고 조금 전 소방이 밝혔습니다. 옷더미가 잔뜩 쌓여 있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 3층과 4층에서 쓰던 지게차 로봇이 화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정영재 기자가 발화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3층과 4층 물류창고 상층부를 따라 불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방차가 일렬로 서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상층부에 붙었던 불은 삽시간에 아래로 번지고 화염과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창고에 불이 나기 시작한 지난 15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불길이 처음 목격된 3층과 4층엔 전기로 작동하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과 소방은 이 운반용 지게차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 연결한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건물 내부 CCTV,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인 가운데
큰 불길은 9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옷과 신발 더미들이 연료가 돼 계속해서 불씨가 살아났던 탓에 불길을 잡는 건 쉽진 않았습니다. 창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군데군데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도 굴절 사다리 차로 멀리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장들도 강한 열기에 유리창이 깨졌고 전선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전기는 일단 끊어진 상태고. 그죠. 복구는 언제 될지 모르고. 날아간 검댕은 근처 배추밭에 흩뿌려졌고 배춧잎을 벌리니 타담한 쇳조각이 나옵니다. 어디서 말할 수가 없어요. 분진이 얼마만큼 앉았나. 이런 것도 날라오는 방국인데. 소방은 조금 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